중국 대형 기업들이 줄 파산하고 있습니다.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해외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다 막대한 부채를 쌓은 중국 복합기업 하이난항공그룹이 지난 1월 29일에 채권자들의 요구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난항공은 중국 4대 항공사 중 유일한 민영 업체였습니다. 하이난항공그룹 채권자들은 이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법원에 파산과 구조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SNS 공식 계정에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법원에 협조하며 부채 청산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난항공그룹의 최대 채권자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은행입니다. 이 회사는 출자 전환 등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난항공그룹은 한때 중국에서 자산 매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부채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지분은 물론 힐튼 호텔 체인으로 유명한 월드와이드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해외 자산 매수 행동의 자금원에 대해 시진핑 정권이 의심의 눈길을 돌려 2017년 6월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관할 은행에 대해 하이난항공그룹의 채무 상환에 대한 리스크 조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하나 채무 초과 및 신용 디폴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하이난항공그룹의 부채는 2019년 6월 말 기준 7,067억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이난항공그룹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파산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2월 들어 중국 부동산 대기업인 화하행복도 53억 위안에 가까운 은행 및 신탁회사로부터의 융자 지원을 발표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4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중국 헤이안 집단이 화하행복의 익스포저에 540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헤이안 집단의 CEO 세용리는 손실이 540억 위안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채권 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AAA 등급이었던 허난성의 국유기업 영성매전홀딩스 그룹의 10억 위안 회사채가 날벼락처럼 디폴트 되면서 중국 채권 시장에 국유 기업의 쓰레기 채권에 대한 우려가 단번에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화하행복 부동산 대기업의 올 상반기에 상환 기한을 맞는 회사채는 236억 위안 상당이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과거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중국의 국유 및 민영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하거나 파산하고 있습니다. 신랑 차이징이 보도하고 있던 불완전한 통계로는 2006년에 기업 파산법이 생겨 2021년까지 76개사의 대형 상장 기업의 파산 재건이 이루어졌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유명 상장 기업의 파산 회생 안건은 15건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칭하이엔, 후카리 비료, 충칭철강, 순텐선박, 리커 집단 등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국유 기업이나 민영 대형 기업 집단의 상당수도 경영난에 빠져 역시나 회생 절차 혹은 경영 개선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하이 철강, 하이신 철강, 동북 특강, 다저우 철강, 스완 메탄 집단, 텐진 물산 집단 등 대형 철강 에너지 종합 집단 기업입니다. 칭하이성 투자 집단, 우윤 집단, 팡정 집단도 디폴트에 빠져 정부 주도의 경영 개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국산화 계획의 요체였던 칭화대 자광 집단도 작년 말 채무 불이행에 빠져 파산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광에 따라 반도체 국산화 계획의 주도적 지위는 지켜지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계획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측은 채무 압축 계획의 수행, 국유 기업 개혁의 본격화, 서플라이 사이드의 구조개혁 심화 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파산 재건을 기업 재건의 지름길로 삼으며 그 성공 사례를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 경제가 거품 붕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의 방향을 이른바 계획 경제에 역행시키고 민영 기업이나 외국계에 대해서도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대기업의 재무 부정, 경영과 투자의 비합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옥죄기와 규제 강화로 기업 자체의 활력이 빼앗기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 파이낸셜이 급성장해 세계 최대 규모의 IPO를 하느냐 하는 직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타격을 받은 사례를 보면 그동안 중국의 법 정비가 비교적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유분방하게 이익을 추구해온 하이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아마 앞으로도 여러가지 규제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의해서 부정회계 등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유니콘 기업 러킨 커피 등의 부정회계가 폭로되고 상장 폐지가 되어 마침내 올해 초에는 미국 연방 파산법에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이난 항공 그룹의 문제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이난 항공의 자회사가 보잉과 허니웰 등 미국 군사계 기업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측의 경계에 부닥쳐 자금 흐름 조사가 시작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하이난 항공 창업주 중 한 명인 왕젠의 프랑스 남부 관광지에서 기묘한 사고사도 있어서 중국이 어떤 공산당 내부 스캔들로 이어지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이난 항공을 통제했던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 경제가 둔화기에 접어들었음이 두드러진 2019년, 중국 측은 2018년 본격화된 채무 압축 정책을 경제의 급격한 악화를 이유로 일단 보류하였다가 2020년에 이르러 C19 감염증으로 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금융 완화를 하는 가운데 일부러 채무 압축 정책을 부활시켰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경제 회복 궤도에 올라선다면 해외에 남아도는 자금은 중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재무상 부실 기업 퇴출과 재건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C19 감염증의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이난 항공이 7천억 위안의 부채를 짊어지고 파산한 배경도 C19 감염증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하이난 항공의 4대 항공사는 중국 항공 수송의 85%를 차지합니다. 하이난 항공을 제외한 세계 항공사의 적자는 312억 위안을 넘었고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제항공의 적자는 150억 위안 전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하행복부동산 대기업의 디폴트 위기에 이어 태화 집단의 채무 위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이미 2천억 위안에 육박해 8억 위안의 회사채가 상환 기간이 넘도록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까지 태화 집단이 떠안은 채무 관계 소송은 300건에 약 70억 위안 상당이며 주가도 2018년 3월부터 90%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 디폴트 파산 러쉬는 사회 불안과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 압축 정책은 중국의 전통 국유 기업인 유명 기업의 강성 태부 신화를 깨려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후원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기업은 아무리 재무 상황이 나쁘든 부실이 쌓이든 디폴트에 빠질 것 같으면 어디선가 자금이 주입되어 연명합니다. 최소한 채권 원금은 보장된다고 중국 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신화를 파괴하고 퇴출돼야 할 기업은 도태되고 거품과 사라져야 할 자금은 증발시켜야 건전한 채권 시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과 1억에서 3억 명의 중산층만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로서는 견딜 수 있는 시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국 당국 측의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열린 중국 거시경제 포럼 회의에서 중성신 국제연구원 위안 하이샤 부원장은 기업, 가계, 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채무 규모가 2021년에 336조 위안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GDP 총액이 101조 위안이므로 대략 GDP 대비 3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21년에 상환을 맞이하는 신용채는 8조 위안 전후로 중소부동산이 버티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는 지방정부 재정, 지방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나름의 프로세스로 견딜 수 있는 통증으로 거품을 짓누를 것인지, 프로세스 없이 거품 붕괴로 돌입할 것인지, 아니면 거품 붕괴를 연기해 더 부풀릴 것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올해 중국 경제가 큰 분기점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중국발 경제적 파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